이승만 학당 강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발언들 단순한 개인 의견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신념의 방향일까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재건해야 되는, 다시 건국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민주당을 갈 때, 그리고 그 전에 그냥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 제가 더 어릴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의 민주당,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의 민주당과 과거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당이라는 것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DJ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 DJ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가?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지역적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이죠. 그래도 DJ 때의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을 흔들진 않았다. 근본을 흔들진 않았어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했고, 분명히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거를 근간으로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민주당이 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더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거기까지도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사실 노무현 어제 기일이셨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또 하다가 욕을 막 먹다가 그 다음에 국익과 관련된 일이 딱 나오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국익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죠? 우리 기억나시죠? 제주 강정기지,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또 한미 FTA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민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결국에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글을 썼어요. 기일인데 문재인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만 자꾸 향유하지 말고 그래도 고뇌 끝에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던 그런 거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가를 중시하는, 그래도 그런 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것도 못 따라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노선이 다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국가라는 그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막 벗어나고 있어. 그리고 국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가만히 보니까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항상 역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니 분명히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3.1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관적 사실로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3.1 운동, 그때 3.1절 때 제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제가 그때 기억이 나기로는, 여러분 김성수 아시죠? 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사실은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 인천 김성수 그 회고록에 보면 이승만의 밀서를 받고 3.1 운동을 조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또 거기에 우리 교포들과 함께,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상당한 헌신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안에 여러 갈래가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객관적 사실조차도 부정해요. 왜 그렇게 할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찝찝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6.25가 나고 나서 우리가 계속 밀리다가 이제 UN 참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북진을 하죠. 그죠? 그래서 북진을 하면서 막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군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데 그때 이 전쟁을 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저 통일을 하자. 이참에 통일을 해야지. 만약에 휴전을 하고 나면 또다시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 북한 공산군의 위협에 시달릴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하셨죠. 저는 요즘에 북한의 저 핵 비핵화 말로만 하면서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요 며칠 전에는 우리한테 미사일을 겨냥해서 사실 우리 겨냥한 겁니다.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실험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무섭고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걱정을 하면서요. 이승만 대통령이 떠올랐어요. 아 그때 북진 통일을 해서 끝을 내야 한다라고 하던 그 심정이 바로 이거였구나. 저는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랬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그 침략의 야욕을 거두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진 집단들인데 그들을 그냥 놔둠으로써 지금 그 후환을 남겨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하고 그 와중에 그 밀고 당기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에는 벼랑 끝 전술까지 펴면서 마지막에 타협한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한미 동맹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말 지지리도 못 살고 아무것도 볼 일이 없었던 우리가 미국을 지켜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상호 방위를 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군대나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폄하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뭐가 상호 방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자주국방 얘기를 하지만 말이야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능력이 되냐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만약에 다 철수하고 그랬으면 틀림없이 바로 좀 있다가 또 침략을 받아서 무너졌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끔찍한 일이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다행이다. 정말 크게 다행이다. 물론 북진 통일까지 해서 그냥 끝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큰 일을 하셨고 어쨌든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 힘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대단한 전략 자산을 다 우리 돈으로 사서 우리가 그 북한을 지금 저 핵 개발까지 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온전히 막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우리 땅에 있음으로써 적어도 미국이 우리를 침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영토적 야욕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공짜로 이런 얘기 미국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비싼 전투기와 이런 것들을 다 남의 돈으로 그리고 그 최강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죠. 저는 미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듣기는 좋지만 사실은 아주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다. 며칠 전에요.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기를 갖다가 잔뜩 사왔어요. 어리석은 그 처신을 하는 바람에 안 사도 될 거를 가가지고 쓸데없이 혹을 붙이고 왔어. 그래서 우리 돈이 나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미군이 있고 우리가 사이가 좋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기에 주둔할 가치가 있고 또 여기 한미동맹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기들 돈으로 전략자산을 사와서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니네 돈으로 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 돈으로 사서 대한민국 땅에 전략자산을 갖고 있으나 미국 돈으로 미국이 사서 미군이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 땅에 그 전략자산이 배치돼서 우리나라 방어를 위해서 쓰이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더 우리한테 이득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왜 하냐? 왜 자주국방, 말로는 자주국방, 사실은 아주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기분이 나쁜 모양이다. 자꾸 부정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리고 아마도 전선을 갈라가지고 저놈들은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을 갈라놓고 그 국민들을 저쪽 편에 자기들 상대편 편에 있는 국민들을 갖다가 완전히 소수화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마저도 엉망으로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저런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페류나 같은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좌우의 문제 이전에 말이죠. 국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애국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말이죠. 아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정말 1950년대, 60년대 이 시대가 뭡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평화롭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입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그것을 미화시켜서 얘기한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소득 100불 정도 됐나요? 그죠? 네, 100불도 안 됐나요? 상상이 안 가죠. 그죠? 물론 가치가 다르지만 화폐 가치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말 근대화가 안 되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무정부 상태, 조선 말기는 정부가 없는 상태랑 똑같았어요. 그냥 백성들 혼자 초근목피하면서 사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그냥 주인이 없는 나라에 백성들만 피가 말리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 그냥 일본이 와서 접수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감사한 것,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막아냈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못 막았을 거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 지도를 보면 동아시아는 전부 다 빨갰거든요. 우리도 빨개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그걸 막은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걸 막느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피해도 생기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했겠지만 역사가 흘러간 뒤에 그 후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다른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공산화를 막았다는 그 위대한 일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요, 제가 항상 많이 인용하는 게 링컨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인식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야당 의원들을 가두고 감금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기준으로 보면 야당 의원을 감금하고 막 했으니까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했든가 말든가 링컨은 아주 사악하고 나쁜 대통령 이렇게 역사에 써져야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과거에 그들은 이 어떤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을 해야 자기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표를 찍을 때요, 명분이 있어야 찍습니다. 내가 쪽팔리면 표를 안 찍습니다. 모든 것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가?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무산계급을 늘리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숫자를 줄이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난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평등하게 나눠 가지는 세상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늘리는 것, 거기에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보세요.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한다. 성장을 안 하면 소득이 느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소득을 늘려서 소득을 늘린다. 말이 됩니까? 유시민이 며칠 전에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주의 맞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합니다. 혁신해야죠. 혁신은 어떨 때 됩니까? 제가 아까 박정희 대통령은 혁신의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혁신은 어떨 때 됩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자. 희망이 있을 거야. 우리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우리 이 단계를 또 뛰어넘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이 엔진을 부숴서 다른 나라 엔진을 가지고 와서 부숴서 들여다보고 다시 만들었다가 이상한 짜가를 만들어서 갖다가 팔았다가 또 보세로 막 팔았다가 잘못돼갖고 도로 물렸다가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또다시 만들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수모를 당하면서 또다시 만들어서 다시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싸구려 기계를 만드는데 뭐가 잘났다고 자꾸 와서 파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 이 시대에 맞는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대에 혁신을 했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대에 혁신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우리 정말 이제 새롭게 뭔가 해보자. 그리고 정말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우리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자.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런 아까 얘기한 그런 사회주의 체질로 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것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혁신하는 데 투자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정부는 뭐든지 해봐라. 뭐든지 해봐. 지금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세요. 그리고 저 공무원들한테는, 기업인들한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 힘들게 괴롭히지 말고, 세금 뜯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그래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제는요, 저는 정말 새롭게 건설한다. 과거에 우리 지나간 대통령들이, 지나간 우리 부모들이 한 것처럼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전 국민이 혁신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수의 혁신 그 아까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정치 리더십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혁신을 함께 하자는 생각이 과연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상태에서 과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념과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라가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하자는 대로 우우 따라다니면서 삼김 시대의 정치 방식을 계속해왔어요. 시대는 바뀌어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 시대에 이승만 시대의 혁신이 따로 있듯이 지금 이 시대의 혁신은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지도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모임을 만드세요. 한 분이 모임을 하나, 둘, 셋, 10개, 가능하면 100개, 능력이 안 되시면 한 3개라도 만들어서 가족들도 평소에 차갑게 굴지 말고 가족들도 좀 만나서 밥도 사주고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변화시키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 영상 하나가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이원주의 정치적 신념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민주당 갈등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퍼즐이 조금씩 맞춰집니다. 퍼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